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묵호항에서는 만경봉 92호가 북한의 그 예술단을 태우고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대한애국당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사진, 인공기 사진 한반도기를 태웠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우리 국민들이 속 시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국민이라면은 막 그런 국민이 아닌 사람도 많겠지만은 다수 국민이라면은 만경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것입니다. 물론 입에는 그 관첩선 그리고 공작선 그리고 조총련에 이용되던 배 그리고 제1동포를 지옥으로 실어 나르던 그 만경봉호는 아니고 92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만경봉호입니다. 그래서 만경봉 92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족보를 보면은 만경봉호이라는 이름 쓴 것만 해도 한민족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이름이니까 그 만경봉호나 지금 만경봉 92나 족보가 같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한국에 오면 안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같으면 이 만경봉호는 일찌감치 격침시켰습니다. 만경봉호가 주로 한 게 공작원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물자 나르는 거 조총련으로부터 현금 거두어 가지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한테 갖다 바치는 거. 그 다음에 공작선으로 이용한 거죠. 만경봉호가 한국에 알려진 가장 큰 사건은 1974년 8월 15일에 있었던 유경수 여사 살해 사건입니다. 그때 주범이 문세광이었습니다. 이자는 원래 민단 소속이었는데 조총련에 포섭이 되었습니다. 조총련에 오사카의 간부로 있던 김호룡이라는 자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문세광을 포섭을 해가지고 암살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언제냐 하면은 74년 5월 4일입니다. 그때 이 만경봉호가 오사카항에 접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이 북한과 아주 가까웠어요. 만경봉호가 오사카에 접안에 있었는데 이 문세광이가 만경봉호에 탑니다. 그때의 수사 기록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사카항에 접안에 있던 만경봉호에 승선하여 문세광이가 승선하여 아래층 객실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밤 10시경 여자의 안내로 위층 식당으로 가서 북한 공작 지도원, 키가 162cm 정도이고 마른 편이고 앞머리가 벗어졌고 곤색 상하의를 착용한 40살가량의 남자와 40분간 접견을 합니다. 그 지도원은 이 북한 공작 지도원은 문세광의 신원과 과거 투쟁 경력 그리고 문세광이 추진 중인 박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하여 소상하게 알고 있었으며 극구 칭찬했습니다. 식당에서 인사가 끝난 후 지도원은 문세광에게 인삼주와 식사를 접대하면서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성을 위해서는 남조선의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박 대통령을 암살하는 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다. 이 사실은 김일성 주석이 직접 지시한 혁명과업이니 신념을 가지고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를 했다고 수사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문세광은 지도원에게 김일성 주석을 위하여 생명과 젊음을 바쳐 혁명 역량을 다하여 박 대통령을 기필코 암살하겠다고 맹세하고 그날 밤 10시 40분경 하선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용된 것이 만경봉호입니다. 만경봉호. 이건 지옥의 배입니다. 눈물의 배입니다. 민족 반역의 배입니다.
이런 만경봉호 92호를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육로로 오면 될 거 아닙니까? 만경봉호 92호를 오게 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김정은 정권 부하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일종의 대한민국에 대한 성추행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 정권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입니다. 만경봉호라는 이름이 붙은 배를 항구에 정박시켰다.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이스라엘 같으면은 만경봉호를 이미 두 척 다 격침시켰습니다. 만경봉호가 저지른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 행위, 특히 만경봉호가 북한에서 일본을 오가면서 조총련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조총련이 대한민국에 대한 간첩 기지로 그리고 공작 기지로 활용되게 한 그것만 해도 이건 격침 대상이었습니다. 테러 지원 선박입니다. 테러 지원 선박. 그리고 인권 말살의 선박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을 납치할 때 이용되었던 선박입니다. 그리고 9만 수천 명의 조총련이 지상의 지옥인 북한으로 끌려가는 바로 그 배였습니다. 또 조총련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김일성한테 바치기 위해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날랐던 그 배입니다. 만경봉호가 아직도 두 척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사니까 모사드 요원을 보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싣고 와서 재판에 넘겨가지고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국제법을 위반했어요.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바누누란 이름의 핵기술자가 그 정보를 영국 언론에 흘리고 인터뷰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모사드 공작원이 그 바누누를 이탈리아로 납치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마취시켜가지고 배를 싣고 데려와가지고 중형에 처했습니다. 이게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침입해가지고 10여 명을 죽이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 정부는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관련자들을 20년 동안 추적해서 다 죽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였다면은 문세광을 포섭했던 이 김호룡이라는 자, 이 자는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오사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경봉호가 어떻게 동해를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해군이 격침시켰어야죠. 격침. 그런데 천안함 폭침을 아직도 안 했다고 생떼를 부리는 북한 정권이 천안함 이 만경봉 92호를 보낸 것은 무슨 의도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을 앞으로 갖고 놀겠다. 이 평창 올림픽이 시작될 때 미국의 에버슈타트라는 북한 전문가가 북한이 한국을 갖고 놀 것이다 하는 단정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딱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적, 국가적 자존심을 허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이 선악 구별도 못하고 피하 식별도 못하는 국민들로 지금 타락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여기 문세광에게
박정희 암살을 지시한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 지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성을 위해서는 남조선의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박 대통령을 암살하는 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다. 똑같은 임무를, 비슷한 임무를 받은 게 바로 만경봉호 92호인 것입니다.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뭐냐? 남한에서 종북 정권이 집권하는 것을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교과서에서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겠다는 이 세력이 말하는 그 민주주의와 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임무를 띠고 이 만경봉 92호가 들어온 것이죠. 동시에 지금 북한이 국제 제재에 걸려가지고 기름도 끊기고 현금도 끊기는데 그 국제 제재를 상징적으로 구멍을 내는 것이죠. 만경봉호가 들어오게 하는 것도 국제 제재의 정신 위반이고 그 만경봉호에 우리 정부가 기름을 대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항로도 짧은데 북한 정권이 아무리 기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기름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만든 것이죠. 기름을 대겠다. 아니 테러 지원 선박 공작선에 기름을 댑니까?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 평양 올림픽이라고 불려지는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의도, 이념적 정체성이 다 드러났습니다. 너무 빨리 본색을 드러낸 것 같아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는 많이 했겠지만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하는 큰 게임인데 한국에서 언론을 장악했다. 수사기관을 장악했으니까 우리가 끌고 가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일부 세력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끌려오겠습니까? 국제사회가 끌려옵니까? 일본이 끌려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치명적 실수로. 이제 한국 사람들도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이념이 뭐냐? 이게 과연 진보 정권이냐? 이게 민주 정권 맞나? 아니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주사파 정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주사파란 게 뭐냐? 김일성주의자 아니냐? 그럼 김일성주의자가 정권을 잡았다? 김일성주의 핵심이 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 대통령은 주사파가 아니겠지만은 그럼 그 주변에 주사파 운동, 즉 김일성 숭배, 김일성 추종 운동을 했는데 아직도 전향하고 반성했다는 증거 없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포진해 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이렇게 굴종하는구나.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수고 이상한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개헌 작업 아니냐. 이렇게 아마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각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애국자와 양심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각성자로는 아마 트럼프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을 방치하면은 남한의 종북 세력과 결합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북한 핵은 미국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에 대한 위협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 전에 평창
올림픽을 북한이 선전장으로 이용하려니까 오히려 잘 됐다. 우리도 인권을 앞세운 선전으로서 김정은에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구금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와서 곧 사망한 그 윈비어 대학생의 아버지를 펜스 부통령이 모시고 오고 탈북자와 함께 격침되었던 천안함을 방문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북한과 미국의 선전전이 평창에서 벌어질 텐데 그 승부는 간단합니다. 세계 언론을 장악한 미국이 질 수 있는 게임은 아니죠. 더구나 악령 같은 악마 같은 김정은의 그 평양 무슨 예술단인가 이게 와가지고 무슨 묘기를 펼치든 그것은 악마의 꼭두가시 아닙니까? 세계 언론이 BBC나 MBC나 ABC나 NHK 같은 방송이 KBS와 MBC와는 다르죠. 그걸 그냥 예술로 보이겠습니까? 하여튼 재밌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났을 때 누가 잃고 누가 얻었느냐를 한번 보는 것도 그 메달 얼마나 몇 개 따는 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